안녕하세요. 가장 예쁜 얼굴의 각도를 찾아주는 인간 각도기 성형외과 전문의 휴먼 성형외과 오하영 원장입니다. 윤곽 수술은 크게 3종, 광대 축소술, 앞턱 수술, 사각턱 수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 세 가지 수술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이 각각의 수술 하나하나도 각각의 목적이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수술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세 가지 수술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사각턱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턱 절제술은 하악수술에서 네모나게 생겨져 있는 이 사각턱을 포함해서 뼈를 자르는 수술을 말하는데요. 이 모형으로 보시면 여기를 저희가 의학적으로 고니알 앵글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니알 앵글을 포함한 뼈를 잘라주는 것을 사각턱 절제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보통 입안 절개를 통해서 뼈를 다 노출시킨 후에 뼈를 정확히 보면서 뼈를 잘라주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면 이 윤곽 수술에 사용되는 톱의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의 톱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선 형태의 뼈를 자르게 되는 그런 레시프로케이팅이라는 소, 그리고 옆으로 움직이는 오실레이팅 소라는 이름을 가진 이 톱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사각턱 수술은 입안 절개를 통해 지금 제가 보는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뼈를 잘라주는 수술입니다. 휴먼. 이 사각턱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자르는 양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수술을 하기 전에 CT와 엑스레이를 통해서 뼈를 얼마나 자를지를 미리 결정을 하고 수술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니알 앵글을 포함해서 뼈를 이런 식으로 자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잘리는 뼈의 양에 따라 이 잘려지는 부위와 이 앞에 부분에 우리가 새로운 각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걸 저희가 2차 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2차 각을 없애기 위해서 잘리는 뼈를 길게 연장해서 자르면 2차 각이 생기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긴곡선 절제술이라는 용어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입안 절개를 통한 긴곡선 절제술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긴곡선을 이용해서 자르게 되면 2차 각의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각도 완벽하게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휴먼. 방금 표시한 것처럼 이렇게 수술 전에 디자인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CT나 엑스레이를 통해서 보다 보면 이 뼈의 해부학적 구조물인 신경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윤곽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뼈의 안쪽에는 우리 하치조 신경이 들어가는 관이 있습니다. 이 관이 이 뼈의 중간 부분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윤곽 수술을 할 때는 이 관통되는 이 신경관보다 아래쪽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관을 다치지 않게끔 자르기는 하되 얼마나 자를 것인지는 사실 환자분들의 선호도라든지 아니면 원하는 모양 등에 따라서 절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환자분들께서도 나는 최대한 많이 신경선에 가깝게 붙여서 잘라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뼈를 많이 자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 뼈를 무조건 많이 자르는 것만이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신경선이라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선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잘라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이 하악골뼈는 나이가 먹을수록 이 치조골이 흡수가 되면서 얇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하악골의 절제는 추후에 뼈에 골절이 온다라든지 하는 위험성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얇게 자르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도한 절제는 개턱이라든지 볼페임, 이 신경관의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먼. 그리고 사각턱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사각턱 절제술은 정면 효과보다는 측면 효과를 보는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45도나 완전 측면에서 봤을 때 내려온 이 각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양을 자르더라도 사실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이 뼈 자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이런 뼈를 가지신 분들에게는 사각턱 절제술만 가지고도 정면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보통 뼈가 말려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잘라내는 양이 아무리 많더라도 정면에서 봤을 때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각턱 절제술은 정면 효과보다는 측면 효과를 좀 더 보기 위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먼.
그렇다면 이 사각턱 절제술을 통해서 정면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것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정면 효과는 앞턱 수술과 그리고 피질 절골이라는 수술을 통해서만 효과를 더 많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턱 수술은 다음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각턱 수술과 이 피질 절골 수술은 같이 붙어 다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리 사람의 뼈는 겉에 있는 피질골과 속에 있는 속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겉에 딱딱한 피질을 잘라주는 것, 이게 바로 피질 절골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뼈의 종류나 뼈의 모양 등에 따라서 뼈를 깎아주는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열심히 갈아서 이 뼈를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뼈를 잘라주는 수술보다는 갈아주는 수술을 좀 더 선호하긴 합니다. 뼈를 잘라주게 되면 아무래도 출혈량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아주는 방법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휴먼. 그리고 윤곽수의 효과를 봄에 있어서 우리가 살이라고 표현도 하게 되는데요. 이 연부 조직이 두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뼈를 많이 잘라내더라도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얼굴에 지방 흡입을 병행한다라든지 리프팅 시술을 같이 병행을 해서 더 나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절제는 이 많은 양의 연부 조직을 처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절제하거나 얼마나 자를지를 결정할 때는 이 연부 조직의 관계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휴먼. 또 사각턱 수술을 하다 보면 귀지 사각턱이라는 용어도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방법은 입안 절개를 통해 뼈를 다 노출시킨 후에 뼈를 자르는 수술 방법이었다면 귀지 사각턱은 귀 뒤쪽의 피부의 일부를 절개를 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귀 뒤에서 제한된 시야 속에서만 뼈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고 길게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2차학이 생길 염려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귀뒤 사각턱은 개인적으로는 선호하지 않는 수술 방법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마지막으로 사각턱 수술한 후에 수술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사각턱 수술은 뼈를 잘라서 버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각턱 수술은 수술의 회복이 제일 중요한데요. 근육을 많이 분리시켰다가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량이 좀 있을 수 있어 피주머니를 보통 차게 되고 하루 정도 입원을 해서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관찰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저희 의료진들의 충분한 관리와 관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환자분들께서는 편안하게 회복에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휴먼. 오늘은 윤곽 3종 중에 하나인 사각턱 절제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곽술은 위험하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인 만큼 경험이 많고 윤곽을 전문으로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수술 플랜을 결정하고 사후 관리가 확실하고 철저한 병원에서 수술을 진행하시면 안전하고 완성도 있는 윤곽 수술로 보답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윤곽 수술에 대해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 다른 윤곽 수술에 대한 더 재밌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휴먼.